그림 1억에 팔아도 세금이 0원입니다. 사실입니다. 생존 작가 그림을 사서 매각해도요, 취득세도 없고요, 보유세도 없고요, 양도소득세도 없습니다. 0원이에요, 0원. 제가 여러분, 저도 막 엄청 공부하는 사람이거든요. 단순하게 이게 그냥 쉽게 넘어가는 건 저는 없어요. 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줌으로써 여러분들이 부자에 점점 다가가는 것, 저는 그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 겁니다. 돈이 될 만한 곳은 계속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거예요. 실제입니다. 자, 그림을 사서 말입니다. 2천만 원에 샀어요. 시간이 갔어. 시간이 가서 1억 2천만 원이 됐습니다. 1억 2천만 원. 실제로 1억 2천만 원에 팔았어요. 그런데 취득세 0원, 보유세 0원, 양도세 0원입니다. 생존 작가인 경우 말입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요, 생존 작가가 점점 유명해지잖아요. 유명해지면 더 난리가 납니다. 가격은 더 많이 올라갈 거니까요. 그러면 생존 작가가 아니면 어떠냐? 여기도 세금이 다른 어느 곳보다 세금이 쌉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 작가나 국내 사망 작가 그림을 판매한다. 똑같은 2천만 원에 사서 1억 2천을 팔겠다. 이렇게 가정을 해봤을 때는요. 자, 1억 2천만 원 중에 말입니다. 1억까지는 90%를, 그리고 1억 초과분 있잖아. 2천만 원. 2천만 원에 대해서는 80%를 필요 경비로 봅니다. 필요 경비로. 게다가 10년 이상 보유하면 금액에 상관없이 90%까지 인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필요 경비가 1억 2천만 원 중에 1억 800만 원이에요. 1억 800만 원은 과세가 안 된다는 거예요. 경비니까. 경비니까 과세가 안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남아있는 1,200만 원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데 이 1,200만 원의 과세 22%를 적용을 하면요. 264만 원만 냅니다. 굉장히 적게 내죠. 굉장히 적게 냅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이게 부동산으로 돌아간다고 쳐요. 부동산으로. 부동산으로 돌아가면요. 금액이 완전히 다릅니다. 264만 원이 아니라 더 큰 금액이 돼요. 앞에 자가 1,000대가 아마 똑같은 금액을 똑같이 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1억 2천만 원짜리 부동산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10년 내가 보유를 했어요. 10년 이상 보유를 했어요. 그러면 양도세, 지방소득세 합치면 적어도 1,400만 원 나옵니다. 1,400만 원. 1,400만 원. 그러면 여러분, 지금 그림을 사서 판매할 경우는 5분의 1 수준이라는 거 아니에요. 1,400만 원의 5분의 1 수준. 세금 진짜 적게 내죠. 그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림은요. 유형의 가치예요. 유형의 가치. 게다가 말입니다. 그림은 시장마저 커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림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2년 사이에 169.6%나 성장했습니다. 2020년만 하더라도 시장 규모가 3,849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022년에는요. 보시는 것처럼 1조 377억 원입니다. 대단하죠. 시장이 적어도 말입니다. 2.7배가 커졌다는 거죠. 2.7배. 3,849억 원이 6,528억 원. 요즘 그림 시장 난리도 아닙니다. 그림 시장 진짜 난리도 아니에요. 저도 그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거든요. 제가 사무실에 진짜 그림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판화 정도는 저는 가지고 있고 실제 그림은 안 가지고 있는데요. 이걸 보면 저는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림에 대한 관심 꼭 가졌으면 좋겠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아니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그림을 왜 사?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요.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림은 지금의 어떤 가치보다가 묵으면 묵을수록 가치가 더 커지는 거고요. 생존 작가의 그림을 사고 있었는데 그 생존 작가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면은 가격도 올라가죠. 그러다가 만약에 사망하게 되면 가격은 또 올라갑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특히 말입니다, 여러분. 예, 이게 그림은요. 진짜 놀라운 일이 하나 있어요. 마술 같은 거. 뭐냐고요? 미술품 상속 증여세 굉장히 많이 내죠. 보시다시피. 생전에 증여해도 증여세가 10에서 50%. 사망을 해서 상속을 하면 상속세가 10에서 50%. 그림 가격에 따라서 상속을 많이 하겠죠. 그림 가격은 그만 어떻게 선정하느냐. 분야별 전문가 2명 이상이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입니다. 이것이 그림 가격이고요. 거기에 10에서 50%의 어떤 쉽게 말하면 세금을 매겨요.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거. 여러분 그림이 등록이 됩니까? 여러분 그림이 등기가 됩니까?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세금을 회피해서 자산을 이전하는 수단으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니 그림이 그게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등기가 되는 것도 아니고 등록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다가 내 자식한테 준다고 한들 등록이 돼 있습니까? 등기가 돼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세금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많이 사용도 하고요. 그러면서 자산을 이전하는 수단으로도 많이 사용을 한다는 뜻이에요. 사실 제가 이런 것까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예, 왜냐하면 법을 위반하는 거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제가 그렇게 설파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고 싶었지만 뭐 현실이 현실이 그렇게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예, 이게 부의 증식의 수단도 되고요. 세금을 덜 내니까 그죠. 절세의 방법이 된다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등록이나 등기를 안 하니까 세금을 회피하는 어떤 수단도 된다.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네요. 게다가 시장까지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지니까 아마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시장은 더 커질 겁니다. 그런 시장을 감안해 보면 여러분 반드시 말입니다. 어떤 뭐 가상화폐도 그렇고요. 또 달러나 금도 그렇고요. 전통적인 투자죠. 채권도 그렇고요. 그림에 대해서도 저는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 사실 저는 운동화 사서 리셀러 하는 걸 보면 다시 재판매하는 걸 보면 솔직히 저는 무서워요. 운동화가 뭐 그렇게 뭐 중요한가 그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런데 그림은요 괜찮습니다. 사무실을 환경 미화하는 데도 굉장히 어울리고요. 또 보유하고 있다가 팔았을 때 가치가 올라가는 것도 좋다. 뭐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그림을 사라. 그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을 평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만큼 말입니다. 조심조심해서 저는 시장을 봤으면 좋겠다. 그 말씀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림에 관심 어느 정도 가져도 좋겠다. 그 말씀입니다.